제6장 대차대조표 분석의 기본 1. 대차대조표의 변화는 투자 아이디어의 보고. 진짜 수익성이란 어떤 유명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둔해지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은 낮아진다. 자산 매각 이익은 일과성 이익이지 기업이 경영 노력으로 수익성을 높인 결과는 아니다. 영업의 이익 증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보다는 대차대조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표란 어느 시점에서 기업이 어떠한 자금을 조달하여 어떻게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표로 만든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그 결과이다. 부가가치의 창출의 재현성과 계속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기업의 진짜 수익성을 추측할 수가 있다. 항상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변화무쌍한 경제의 흐름을 크게 보고 그것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행동은 빨라진다. 장기 투자자에게 유효한 대차대조표 분석은 자금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2.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의 낭비가 숨어 있지 않은가? 선수금과 미지급금, 지불을 미룬 대가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형태가 없더라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이쪽도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자금 효율성의 낭비가 속속 떠오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금 결제이다. 현금을 지불하여 시간을 주고 그 대신 가격을 낮춤으로써 자금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경영상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매출이 사업 확대의 속도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비율로 신장하고 있는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늘 왜 그랬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금리 수준에 대응한 적절한 차입을 하고 있는가? 저금리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사인이다. 기업이 얼마만큼 저비용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은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이다. 3.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 무분별한 증자가 일본 기업의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경영자가 그런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익률을 올려주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주식 보합 제도의 문제점. 다만 주식을 상호 보유함으로써 서로 배당금을 감소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배당금을 감소시키면 그만큼은 계상 이익도 작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차입금 증가 등으로 금리의 지불 비용 발생을 많게 하고 과세를 적게 하는 일본적인 재무 전략과 뿌리를 같이 한다. 이런 주식 보합의 문제점은 1. 자본 효율이 나쁜 기업에는 자금이 모이지 않는다. 2. 무리해서 자금을 모아도 고비용 자금이라면 그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3. 그 결과로서 실적 향상에 큰 부담을 지게 되고 주가는 침체된다. 4. 주가가 침체되면 M&A의 공격을 받기 쉽고 타사와의 합병에서도 교환 비율이 현저히 불리해진다. 이 모든 것들이 직접 금융이 진전되면 경영상의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어 경영자는 버려지게 된다. 과대 자본을 줄인다. 자본의 효율이 좋은지 나쁜지만으로 경영 능력을 판단하는 상황이 일반화된다. 그러므로 과대 자본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의 매입 소각 방법이 급진전하게 될 것이다. 매입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익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아니면 경영자는 사업을 확대해 재물을 건전화함으로써 자본 효율의 향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가능하다. 금고주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다. 금고주 제도는 기업에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채 금고주로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축 자산으로의 활용은 물론 기업 매수를 시도할 때 주식 교환으로 사용하는 자사의 주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금고주 제도가 있다면 주가가 쌀 때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여 비축할 수 있다. 설비 투자 의욕이 좀처럼 잃지 않는 경제 환경에서 제로 금리와 가까운 금리로 여유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량 자금을 재워두는 것보다 훨씬 자본 효율이 높아진다. 게다가 주가도 싸다. 금고주를 늘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4. 현금의 과잉 보유의 주의. 표적이 되는 현금과다의 우량기업. LBO 기업 매수의 수법. 어설프게 현금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가는 매수의 표적이 된다.
자본 효율의 논리가 늙고 무능한 경영자를 몰아낸다. 이 회사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잔고를 낮추고 그만큼을 현금 매입으로 돌리는 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매입 조건이 좋아져 그만큼 이익률이 향상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해도 좋다. 때마침 주가도 싸고 자금 효율 면에서도 두말할 것이 없다. 아무튼 10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했을 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비중이 항상 높은 편인 기업은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재무 운영은 전략적인가? 재고의 분석은 어렵다. 그보다는 10년의 대차대조표를 늘어놓고 원재료와 제작 중인 물건 그리고 제품 재고가 현저하게 늘거나 줄어들고 있을 때 주의한다. 기업과 은행이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은행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위해 얼마나 전략적인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다. 대부분은 자금을 재워둘 뿐인 주식 보유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재무 전략상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기 투자자는 유가증권이나 투자 관련 계정 과목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수입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정자산의 증감으로부터 설비 투자나 사업 확대의 타이밍을 읽는다. 고정자산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분야이며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장기에 걸쳐 자금이 묶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떠한 자금으로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다. 투자자는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심정적으로는 경영자를 격려하고 싶지만 투자자로서 주식 매수의 타이밍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절대로 늦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이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 실적과 재무 악화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매수를 위한 관망 타이밍이다. 한편 성공적으로 설비를 가동한 수년 후 이익 회수가 절정에 이르렀다면 매도를 위한 관망 타이밍이 된다. 설비 투자의 동향은 투자자에게 가장 알기 쉬운 변화이다. 단,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장기 투자자라는 점을 잊자 말라. 제7장 장기투자 종목 발굴은 최고의 두뇌 게임. 1. 첨단 기술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고성장 기업은 장기 투자에 맞지 않는다. 장기 투자에서는 첨단 기술주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기술 혁신의 속도나 세계 수준의 경쟁은 투자자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반 투자자 수준에서 첨단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1. 그 기술에서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는 경영자의 타고난 자질과 운에 크게 좌우된다. 경영이 서툴면 훌륭한 기술도 썩혀버릴 수 있다. 그래서 경영자의 자질과 경영 능력을 조사 분석하는 노력을 하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 2.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일수록 경쟁이 치열하여 그 기술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예측이 어렵다. 계속해서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가운데 어떤 회사가 유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3. 첨단 기술과 시장 지배력과는 별개이다. 팔리지 않으면 그 기술은 순식간에 박물관행이 된다. 워렌 버핏은 나는 첨단 기술주를 잘 모른다 면서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로 성공할지 투자자 수준에서는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 더욱 현실적인 이유는 누구나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액의 자금밖에 투자하지 않는다. 첨단 기술주로 3배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어차피 예측을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 손절매 방법.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매도 가격도 감각적으로 결정해서 그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해두는 것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가 상승의 기운이 강한 동안에 매도 주문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고가를 찍고 6% 하락하면 즉시 시장가 매도 주문을 낸다. 기관 투자가는 기계의 손절매 프로그램을 짜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다. 경영자는 자사와 운명을 함께한다. 투자자는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없다. 2.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 중우장 대형 시황 관련주.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 장기 투자의 기본, 즉 주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주이다.
개별 기업의 펀드멘탈 분석을 중시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철강, 조선, 화학, 종이펄프, 해운, 창고 등 시황 관련주를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시황 관련주는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과 같은 존재이다. 프로다운 투자를 할 수 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점점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기업을 발견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중우장 대형 시황 관련주는 장기 투자자에게 상당히 잘 맞는다. 경기나 시황의 사이클은 7, 8년 또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되풀이된다. 하강 사이클의 최종 국면에서 매수에 들어가 상승 사이클의 80% 부근에서 매도하면 5, 6년 정도를 보유하는 셈이 된다. 이는 훌륭한 장기 투자이며 투자 수익도 듬뿍 얻어진다. 시황 관련주라 불리는 대형주는 10년에 한 번 정도의 리듬으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황 관련주의 대시세의 주가가 3 내지 5배가 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저가에서부터 7, 8배의 대시세 또한 드물지 않다. 시황 관련주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섣부른 투자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황 관련주를 경기순환주라고도 부르는데 10년 정도의 투자 리듬을 제대로 타고 간다면 충분한 투자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경기순환주 투자의 포인트. 철강이나 화학, 제지, 펄프, 해운, 창고 등의 시황 관련 산업은 경기의 동향에 크게 좌우된다. 시황 산업을 3일 천하, 100일 걸식이라고 하는데 좋은 시절은 한순간이고 그 다음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업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낸다. 장래의 시황 회복을 예상하고 저가에 방치되고 있는 동안 조심스럽게 사들인다. 그리고 3일 천하가 도래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은 시점에 작별을 고한다. 설비 증강의 타이밍. 공장 용지를 취득하는 것부터 설비 증강 계획을 세우게 되면 3에서 7년의 장기전이 된다. 결국 새로운 설비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기까지에는 3에서 7년은 지나가 버리는 셈이 된다. 경영자는 설비 증강까지의 소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수요 동향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한다. 수요의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24시간 3교대의 시프트 생산이나 휴일 근무로 대응하려고 한다.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는 공급 체계의 증강이 항상 수년 후 한꺼번에 완성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시황산업의 실적과 설비 투자에는 시간의 엇갈림이 존재한다. 불황이 계속되면 시황산업의 경영은 어려워진다. 불경기란 수요가 감퇴하는 것이므로 대형 설비를 안고 있는 중우장 대형 시황산업에는 추운 겨울에 해당한다. 공장이나 설비를 안고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줄곧 경기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 특히 중우장 대형 시황 관련 산업의 숙명이다. 불황의 짐바닥이야말로 매수 타이밍.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보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이때가 절호의 타이밍이다. 투자의 유일한 매수 시점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철강, 화학, 제지, 펄프, 조선, 해운, 창고 등 모두가 자본 집약 산업으로 대형 설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런 기업들은 고정비를 줄이려고 주식과 채권, 기타 여분의 자산을 매각하고 불효불급한 설비나 시설도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한다. 이렇게 되면서 실적 동향은 최악을 맞는다.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주가는 내려가지 않게 된다. 매도세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매수세도 아주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주가는 알고 있는 것이다. 시황 관련 산업이 바닥권 탈출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시황 관련 산업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세간의 눈은 실업자의 증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 때에도 많은 경영자들은 곧 다가올 봄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언젠가 경기가 회복 궤도에 들어가면 군사를 제거한 시황 관련 기업의 실적은 급속히 회복된다. 지극히 합리적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불경기가 계속되면 정부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시작한다. 국민의 소리에 떠밀리듯 경기 대책을 일단 시행하게 되면 도중에 그만두는 일은 없다. 반드시 경기 회복까지 끌고 간다. 시황 관련 기업이 불황 업종으로 분류되어 인원 정리나 자산 매각에 몰린 시점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대로 도산해버릴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경영 내용이 나쁜 기업의 주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하기엔 너무 큰 시황 관련주를 조용히 사두면 좋다. 투자 척도는 뒷북을 친다. 경기순환주 투자의 묘미는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어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 자기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급상승한다는 점이다. 공급 능력의 증강이 수요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상태를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파는 쪽 천하가 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가 매우 강하게 나오면 매도 준비에 들어간다.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나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된다. 그러나 이 부근에서 장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준비해야 한다. 세상의 봄을 구가하기 사작하고부터 1, 2년이 승부처이다. 한껏 매수해둔 시황 관련주를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에 대해 고민하며 급상승 중인 시세 전개 속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시황 산업은 투자 지표에 집착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주가는 항상 투자 지표를 앞서간다. 투자 척도로 볼 때 절호의 매수 시점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매도 시점인 것이다. 3. 이제부터는 부가가치의 분석이 키워드. 중우장대형 산업은 이미 낡았다. 같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더 근대적이라고들 생각한다.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경제는 중우장 대형 산업이나 경박 단소형 산업이나 모든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우장 대형 쪽이 더 중요하다. 식량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식량을 생산하고 조리하는 에너지가 없다면 지구상의 인간은 대부분 굶어 죽는다. 또한 식량을 운반하는 배나 트럭이 없다면 곧바로 세계 각지에서 기아가 발생한다. 이들 모두의 중우장 대형 산업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 또한 경박 단소형 산업의 대표격인 반도체나 바이오 기업이 사용하는 재료 모두 중우장 대형 산업에서 공급한다. 오히려 초고도의 소재 개발 기술이나 공급 능력이 첨단 기술 관련 제조업의 덜미를 잡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에어컨이나 주사기까지 온갖 물건이 중우장 대형 산업이 공급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기술이나 서비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경제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재화 공급의 중요성이 폄하될 일은 없다. 중우장 대형 기업일수록 구성 비율에 칼을 댐으로써 대폭적인 이익 증가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열쇠는 경영에 있다. 최근 들어 철강 기업들이 대변신을 하고 있다. 각 단계에 있어서의 낭비를 줄인 만큼은 모두 이익으로 바뀐다. 이른바 현금 흐름 중시 경영이 철강 현장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제8장 성숙 경제에 대응하는 일본 기업을 사자. 1. 불경기에도 이익을 내는 기업. 불황과는 상관없이 급부상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1년간 5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자산 효과를 낳아 그것이 개인 소비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자극하는 호순환의 싹도 보인다. 거품 이전까지는 확대만이 기업 경영의 정답이었다. 거품 붕괴 후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의 바람.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기업 개혁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고정 비율을 삭감하여 손익분기점을 끌어내린다. 불경기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이란 고정비를 철저히 삭감하여 손익분기점을 끌어내리면 불경기일 때나 호경기일 때나 이익을 내기 쉬운 기업 체질을 확립할 수 있다. 이것이 성숙 경제에서의 기업 경영의 근간이다. 거대한 기업이 출현한다. 성숙 경제가 발전도상 시대보다 경제의 규모는 훨씬 커져 있다. 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발전도상 단계보다는 훨씬 거대한 구매력이 존재한다. 손익분기점 끌어내리기에 성공한 기업이 올라타면 상당히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것이 성숙 경제에서의 수요이다. 그런 까다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매출을 신장시켜 가려면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경영상의 감각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즉, 경영 전반의 비용을 철저히 끌어내리고 더불어 사회 동향을 정확히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경영 감각을 연마하는 일이 성숙 경제에서의 기업 경영인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 경제의 급속한 발전 확대 시대보다도 거대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2. 일본 기업의 삼극화 흐름. 2등 그룹이 표적.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선행 부상그룹에 뒤처져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조급해진 2등그룹의 기업군이 더없이 좋은 리서치 대상이 된다. 선행그룹은 실적 향상으로 이미 주가도 뛰어올라 버렸다. 어떠한 이유로 시세 전체가 크게 내리는 타이밍을 노려 주저하지 말고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2등그룹은 아직 실적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주가도 그다지 상승하지 않고 있다.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한 단계에서 매수에 들어가면 저가 부근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락 국면에서 선행그룹이나 2등그룹에서 부상한 기업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온다. 아무튼 2등그룹의 대부분이 부상하는 3에서 4년 후부터는 일본의 경기 회복도 본격화된다. 전 상장 기업의 6분의 5가 실적 향상의 길에 들어온 것이므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3. 좋은 회사는 얼마든지 있다. 로그 차트를 살펴보자. 장기 투자자들은 주가 차트를 믿고 투자하는 일이 거의 없다. 투자 수익이란 몇 %로 올랐느냐로 평가되기 때문에 로그 차트의 주가 추이는 믿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30년간 반듯한 우상향 추이. 일시적으로 아무리 투기꾼의 장난감이 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실적 동향에 따른 선에 수렴되어 간다. 여기에 장기 투자의 요체가 모두 들어있다. 5년, 10년에 걸쳐 실적이 확실히 신장해야 하며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그에 따른 상승을 보이는 법이다. 주가 수준이 어떠니 시세 환경이 어떠니 하는 것은 무시해도 상관없다. 장래의 이익 성장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모종의 이유로 주가가 크게 내려졌을 때 주저없이 사두어야 한다. 투자는 모두 결과의 세계이다. 그것도 자신이 얼마만큼의 결과를 손에 넣었느냐에 국한한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장래의 성장을 향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고 있는가가 전부이다. 거기에는 철저한 비용 삭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행투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 장래의 이익 성장을 지향하는 경영 노력에 어디에도 현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대는 요소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견실한 한 걸음 한 걸음만이 있을 뿐이다.